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여기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보면 로고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브레이크 뉴스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제가 혼자, 제가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코너 이름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 스테이크로 바꿨습니다. 다니엘 테이크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유는 뭐냐면 이제 테이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뭐 이렇게 테이크하다, 내가 뭐 갖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그 뷰 포인트, 그러니까 뭐 내 오피니언, 뭐 내 의견을 뭐 전하다, 뭐 이런 뜻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다니엘 테이크라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있었던 이슈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프로가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썸네일에서 보셨지만 지금 한창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어떤 업무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산하에 있는 뭐 225개 정도 되나요? 산하 조직까지 합치면 그 정도로 규모가 큰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업무 보고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각했었던 건 지금 이 업무 보고를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죠, 사실은. 이게 왜냐면 그 권력을 갖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 권력의 습성이거든요. 권력자가 됐는데 굳이 이것들을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역량이 또 드러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그 기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 일을 했겠습니까? 대부분 뭐 그 정도 급까지 올라오려면 몇십 년 동안을 그 조직에서 정말 난다긴다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왔을 텐데,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가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라이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고 내가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뭐 이런다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뭐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이게 뭐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미국의 좀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 주의 각각의 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USA라는 말 자체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나이티드한 그 50개들의 스테이트이 모여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를 이룬다라는 그 뜻 아닙니까? 나라 이름 자체가. 그래서 50개 주의 각 주마다 하나하나가 그 페더럴 러라 그래서 그 연방법은 물론 존재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 주법이 굉장히 강해요. 각 주마다 이제 50개 주가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큰 주들이 뭐 확실히 힘이 세겠죠. 뭐 예를 들어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같은 주들은 굉장히 그 파워가 셉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어떤 지자체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뭐 제주도도 있고 뭐 경상도도 있고 뭐 전라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가장 파워가 센 게 어딥니까?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국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좀 한국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나라가 완전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각각의 어떤 그 주가 각각의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뜻으로 보여도 사실은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각 스테이트의 그 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버너죠. 가버너. 그러니까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욕 주지사, 텍사스 주지사는 바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어떤 그 주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각 그 스테이트마다 그 고유 채널들이 있어요. 그 뉴스 채널이나 그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채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특징이 어떤 법안이 통과되거나 뭐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뭐 요런 정도지,
사실은 그런 가버너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주지사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미국에서도 없어요. 민주주의의 어떤 투표 제도나 어떤 대통령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시민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어떤 모범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최초로 이루어냈다고 얘기하는 미국에서조차 사실 뭐 요즘에 뭐 미국도 맛이 가긴 했지만 이런 거를 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한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보면 225개 정도가 되는 정부 부처의 산하들이면 이 서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 공부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바쁜가 봐요. 제가 이거 보면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 기관장들이 막 쩔쩔매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공부를 언제 하는 거야? 아무리 성남시장을 역임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했었어도 뭐 평생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 본질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전혀 어떤 토의를 하는데도 그 많은 서류들을 다 읽고 완전히 본질을 꿰뚫고 이해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까? 하는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행정에 대해서 나도 좀 해봤거든? 내가 니네 좀 통밥 불리는 거 다 알거든? 약간 이런 필입니다. 정말 좀 무시무시해요, 진짜. 그 밑에서 일하는 정부 지원, 그 밑에서 일하는 그 행정부의 그 인원들이 정말 긴장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차기의 대통령도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좀 약간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채널도 꼼꼼히 좀 살펴보고 도대체 CEO는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구의원은 뭐라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현실적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나가고 니네 도대체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한번 까봐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권력을 갖게 되면 그냥 잘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만 좀 포장해서 딱 국민들한테 어떤 그 퍼포먼스처럼 딱 보여주는 게 원래 권력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속성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거에서 막 비판하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냥 쓴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는 10대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면 도대체 니네 그 세금 어디다 쓰고 도대체 얼마를 어디에 정말 니네가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업무보고 형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전직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왔죠. 근데 이거를 그냥 온 동네 사방팔방 라이브로 틀어내가지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놨다는 건 앞으로 대통령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앞으로 대통령들 이거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이제 안 하면 이제 어떡합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어떤 행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얼굴에서 그 여유가 느껴지고 얘기를 다 듣고 어떤 해결책도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좀 굉장히 좀 뭐랄까 물론 되게 좋긴 한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리고 보면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밥 먹을 때 저도 그걸 몰랐는데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이렇게 잘 보는 편이 아니라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슈의 어떤 이런 촉을 잘 안 세워놓는 편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미국에서 있는 일들이나 뭐 한국에서 있는 일들을 좀 미국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야 하니 이런 것들은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편이라 제가 유해신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AP에서 미국의 이제 통신사죠. 이런 데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업무보고의 스타일을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니 트럼프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트럼프가 좀 이런 걸 배워가지고 말이야. 이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둘이 쓰는 어법 자체도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트럼프가 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기자들 질문 오는 거 여러분들 대답 들어보신 적 다 있을 거예요. 보면 beautiful, 뭐 amazing,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이 행정력이 진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뭐 권력의 의지가 굉장히 부글부글한 사람들, 권력 의지가 되게 높은 사람들은 사실 정치를 하면 안 돼. 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겸손의 미덕 같은 거죠. 근데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요즘엔 한국도 그게 달라졌지만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내가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그 권력을 내가 탐하고 싶어.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한번 펼쳐 보이기 위해서야. 라는 것이 기존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 표정을 보면 되게 신나해요. 되게 재밌어 하고. 근데 카메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그 정부 기관장들 쫙 나오는 거 보면 완전 얼어가지고 이거 뭐야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거 말 한마디 까딱 잘못했다간 이거 벼랑으로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그 인천 그 공항공사 사장 그 개발리는 모습 보십시오. 근데 이게 또 그 사람이 뭐 예전에 지금의 현 야당 출신의 인사라고는 하지만 새만금에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개발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일 못하면 그냥 앞에서 그냥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에서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 따지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누군가를 지도자를 좀 뽑을 때 이렇게 밑바닥에서 좀 경험 있는 사람이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금 큰 정치가들을 보면 이름 있는 이름가 명망가의 정치인들 말고 대부분 보면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에 있을 때 매년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이력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전문직에서 시작을 했다가 뭐 변호사로 시작을 하거나 뭐에서 시작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왜냐면 어쨌든 법을 다루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유리하겠죠. 변호사에서 시작을 해서 뭐 구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방 하원을 거쳐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방 상원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정치에 올라가는 그런 스텝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트럼프나 아니면은 뭐 케네디나 이런 명망가, 뭐 부시나 이런 명망가가 아니라면 정말 그 정부의 일을 할 때, 국가 일을 할 때 굉장히 그 스텝을 밟게 돼 있어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백그라운드나 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에 언론이 밀어주고 그래서 한 번 어떤 이슈가 걸렸을 때 그것이 탁 클래킹이 되면 한 방에 치고 올라와서 막 대권 주자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밑바탕을 확실하게 이렇게 기초부터 잘 다지고 온 사람들이 행정의 수반이 되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국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도 좀 이런 인재들이 있어서 어떤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양 날개가 같이 가서 같이 이렇게 날아줘야 서로 이렇게 뭐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거는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선거 때에 다시 뭐 어떤 표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연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게 옳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원사이드로 가는 게 아닌가. 이 대통령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본 적도 없고, 이것이 뭐 지금까지는 뭐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의 일을 처리할 때 대부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때는 언론 매체들도 뭐 지상파, 뭐 3사, 그 다음에 뭐 신문 몇 개만 어떤 그 언론을 통제하고 그 언론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가공해서 대중한테 펼칠 수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와서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야, 나 실력도 되고 나 이거 니네 통박 굴리는 거 내가 다 알거든? 까고 가자. 한번 다 모여. 그리고 야, 라이브 방송 켜. 이게 보통 자신감에서는 이게 나오겠느냐. 그리고 중간중간 그 표정을 잘 보시면 굉장히 밝고요. 재밌어 해요.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어디서 오는 거냐? 자기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다 꿰뚫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음 대통령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들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체력도 좋은 것 같아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와,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대단한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받는 이런 공인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정부의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지금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피곤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세금을 내는 주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